지난 2022년 발생한 울진 삼적 산불은 213시간이라는 역대 최장 산불 기록을 세우며 처음으로 초대형 산불에 대한 위협을 느끼게 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산림당국은 대응 체계를 기존 3단계를 유지하되 초대형 산불에 대비해 1000헥타르가 넘으면 지휘권을 기존 시도 단위에서 산림청장이 갖도록 체계를 정비했습니다. 또 인공지능과 드론 등을 활용한 산불 감시 체계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올해 초대형 산불의 확산력에 산불 진화 체계와 대응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깜짝 놀랐는데 불회오리가 생겼습니다. 산불 교과서에서나 봤던 전문가조차 혀를 내두른 초대형 산불이 앞으로는 더 자주 한반도를 찾아올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기후변화와 온난화로 지구가 이미 산업혁명 이래 가장 뜨거운 상태고 한반도는 지구 평균보다 온난화 속도가 2배 이상 빠릅니다. 이번에 고온에 강풍 등 기후 요소가 다 겹쳐 초대형 산불이 발생했는데 우리도 이젠 이례적인 게 아닙니다. 산불 전문가들은 봄과 가을에 맞춰져 있는 산불 대응 체계를 상시화하고 경보 시스템과 감시나 진화용 설계를 보충하는 등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초대형 산불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봄, 가을만이 아닌 1년 365일 상시 대응 체계로 가야 합니다. 지금 사용되는 대형 헬기보다 더 큰 헬기들이 추가 확보되어야 하고 드론 등의 자원들도 다시 도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 조기에 산불을 감지하고 경보를 낼 수 있는 조기 경보 시스템도 제대로 갖춰야 합니다. 또 주민 대피를 위한 재난 문자 발송 시스템도 산불 확산 시스템과 연계해 재생산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특히 산불 현장에서는 빠른 산불 확산을 통합적으로 지휘할 중앙 통제기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컨트롤 타워가 좀 필요합니다. 중앙 통제가 필요하고 통합적인 관리를 통하게 된다면 진화 효율을 좀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불의 위치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관이 통합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평소의 대피 훈련을 강화해 재난 발생 시 주민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임도 개발과 숲 가꾸기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숲 조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이번 산불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은 대부분 60대 이상 노년층입니다. 민가로 번지는 산불을 피하지 못했거나 대피 도중에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급격히 번진 산불로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었지만 재난 문자가 남발되거나 받았다 해도 대피 방법이나 장소를 알 수 없어 혼란을 빚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보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너무 똑같은 정보가 가고 하다 보니까 이제 대피하는데도 너무 혼선이 야기가 되는 거죠. 시속 8.2km로 확산한 이번 산불은 역대 가장 빠른 속도를 기록했습니다. 기후위기로 산불 확산이 더욱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기상청이 극한호우 상황에서 호우 현황과 안전조치 사항을 담은 즉각 긴급재난 문자를 발송하듯 산불 확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산림청이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즉각 재난 문자를 발송해 대응 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대피 문자를 원활하게 수신이 안 되는 환경이 돼 있었고 그다음에 확산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공무원이나 진화대원들이 열심히 가서 안내를 해주려고 하지만 이미 산불을 지나가는 이런 속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대피 체계도 이런 초고속 산불에 맞는 대피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산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 대부분이 노년층이라는 점에서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을 위한 맞춤형 대피 지침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동행 대피, 어르신들, 노약자들을 모시고 마을 단위로, 커뮤니티 공동체 단위로 책임자와 함께 대피 시스템, 대피했을 때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것들을 잘 구축해야 된다. 산불 재난 문자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 이번 초대형 산불. 신속하고 체계적인 시스템 개선이 시급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기상위성이 촬영한 영상입니다. 지난달 22일 13시 10분 경북 의성과 경남 산청에서 연기가 피어올라 강한 서풍을 타고 동해로 뻗어갑니다. 26일 경북 동쪽 지역이 순식간에 연기에 휩싸입니다. 시속 8.2km에 이르렀던 강풍, 타기 쉬운 소나무 숲 등이 전례 없던 확산 속도의 원인으로 거론됩니다.
소나무는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우리 국토를 푸르게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개체수가 갑자기 늘어난 것도 아니어서 최근 산불이 대형화하는 원인으로 꼽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소나무가는 죄가 없다. 왜 죄가 없냐면 소나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척박한 토양에 잘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소나무가 먼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잘 자라서 낙엽도 떨어뜨리고 막 그러면 이제 토양이 비옥해지지 않습니까? 산불의 근본 원인은 소나무가 아니라 지구 온난화, 한반도에 찾아온 급격한 기후 변화입니다. 온난화가 진행이 된다는 얘기는 단순히 이제 지구의 온도가 증가한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폭염이나 집중호우나 혹은 폭설이라든지 태풍이나 가뭄이나 산불 등 다양한 그러한 어떤 극한 현상들의 빈도와 강도가 더 커질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더워서 우리나라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2도 높았습니다. 기온이 1.5도 상승하면 산불 위험은 8.6%, 2도 오르면 13.5% 높아집니다. 강수량도 핵심 요인입니다. 봄 강수량이 100mm 미만, 건조한 상태에서는 산불 위험도가 2배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지역별로 극심한 편차를 보이면서 12월에서 2월까지 영남권 강수량은 13.8mm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이례적인 고온 건조한 날씨로 초대형 산불이 발생하는 건 전 지구적인 현상입니다. 금년도 1월 달에 발생한 미국 LA 산불, 또한 2월 달에 발생한 일본 이와타현 산불 등이 좀 잘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의 공통점은 산불 발생 시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산불이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상시화하고 대형화하는 산불. 지구가 인간에게 보내는 경고입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지난 2월 말 국립산림과학원이 발표했던 올봄 산불 위험 예측 자료입니다. 파란색이 경남을 제외하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산불 위험이 높음에서 매우 높음 단계에 해당했습니다. 특히 3월에 산불이 발생할 위험도는 최근 10년 내 최고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3월 산불 발생 위험 예측 결과 최근 10년 중 올해가 가장 높게 분석되었으며 이 산불 예고는 얼마 가지 않아 실제로 적중했습니다. 지난달 21일 산청에서 산불이 발생한 데 이어 이튿날 의성 산불이 대형으로 번져나갔습니다. 22일 하루 동안만 전국에서 31건이나 동시다발 산불이 발생했을 정도인데 최근 10년 내 봄철 산불 건수로는 역대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규모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며 초유의 3월 초대형 산불로 기록됐습니다. 그러나 정확했던 산불 예보는 곧 빛이 발했습니다. 현장에서의 대응 시스템이 산불 확산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확산 예측 프로그램은 구동을 해서 일단 예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처럼 초속 층가 최대 풍속이 실제로는 예상이 안 됐습니다. 강풍을 동반한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기상 현상이 일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림과학원은 산불 화선을 보다 정확히 제공하기 위해 강풍, 기온 등을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산악 기상 장비를 더 촘촘히 설치하고 기상청과 협업한 예보 시스템을 자동화해 조기에 대피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실시간으로 화선을 탐지하고 그게 예측에 들어가고 대피 권역을 설정을 하고 그게 또 대피 문자를 발령하는 그 시스템이 자동화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여기서 자동화가 중요하냐? 너무 확산 속도가 빠르잖아요. 이와 함께 산불 예측 경로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실시간으로 현장에 제공하는 조직도 극히 소수 인력이라 장시간 산불에 대응하기가 어려운 것도 문제입니다. 산불 대응 조직 전체를 다시 들여다보고 보완하고 재정비하는 작업 역시 시급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 산불로 목숨을 잃은 진화 인력은 5명. 이 중 3명이 산불 예방 진화대원이었습니다. 지난해 기준 전국 산불 진화 인력은 1,143명. 이 가운데 94.6%가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로 봄, 가을 계약직으로 근무하며 잔불 정리와 뒷불 감시, 사전 예방 업무 등을 담당합니다.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산불 예방 진화대원의 70%가량이 60세 이상이라는 점입니다. 사실상 노인 일자리로 운영되는 셈인데 근무 기간이 불안정하고 하루 일당이 최저임금 수준인 82,240원인 것도 고령화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봄철 계약하고 가을철 계약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도 바뀌고 그다음에 계약직이다 보니까 젊은 분들이 안 오시는 거죠. 이런 문제는 앞서 2022년 울진 삼척 산불과 2023년 예천 산사태를 계기로 더욱 불거졌고 산림재난방지법 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부터는 산불 예방진화대를 산사태 예방과 병해충 예찰을 통합해 산림재난대응단을 운영하게 됩니다. 연중 운영체제와 교육 훈련 강화로 전문성을 높이는 게 목표입니다.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을 통합관리하고 인력을 연중 고용함으로써 전문성을 강화하고 평균 연령을 낮출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구조적 문제가 온전히 해소될지는 미지수입니다. 2020년에 공무직으로 전환됐던 산불 특수진화대 역시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교육 부족과 임금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YTN 취재 결과 현재 413명 규모의 산불 특수진화대는 경력에 상관없이 모두 같은 급여를 받는 데다 산불 발생이 많다 해도 추가 지급이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현장 지휘 교범도 완성된 것이 없고 교육 훈련 체계도 아직도 잡히지 않은 상태로 처우 개선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말이 뭐냐면 예산이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번지는 초대형 산불의 위협. 더는 안타까운 희생을 막기 위해서는 단순히 법 제정을 넘어 탄탄한 교육 체계와 근무 여건을 갖추는 등 실효성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